안녕하세요. 맘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천연적인 바나나, 바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도화지에 세로로 표현된 그림이죠.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할 때 가로로 도화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세로로 방향을 바꿔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안에서 우선 반항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참고로 제가 왼쪽 상단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가리느라고 저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을 조금 설명을 하면 포스트잇 바로 밑에 있는 그게 강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산이 있고 산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밭과 길과 집이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사람과 꽃과 동물, 돼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무덤이 있습니다. 저걸 무덤이라고 그린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적으로 그렸어요. 이 친구가 어떤 반항적인 행동을 그림에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누드화예요. 누드화. 저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노상방뇨하고 있대요. 그런 그림이 표현이 됐습니다. 워낙은 누드화 그림을 그렸으면 정신분열적인 면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면으로 우리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신분열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어떤 면이 드러나지는 거기 때문에 누드화를 그렸다기보다는 상담사 선생님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누드화를 그렸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항스러운 행동의 일환으로 누드화를 그렸고요. 심지어 그 누드화에 나온 저 사람의 행위는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행위를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투영된 동물 돼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하찮게 여기는 면도 해석이 되지는데, 그런데 저 돼지가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저게 담배래요. 담배 피는 돼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장난스럽게 웃었던 그런 친구인데요. 담배 피는 돼지 역시나 하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를 그림에 표현을 해서 그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그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반항스러운 행동을 하는 전형적인 사춘기 청소년의 반항이 사람 그림과 동물 그림에서 표현이 됐다고 하면, 자, 이제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산의 위에 있는 나무 한번 볼게요. 나무의 잎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나무의 잎이 높은 산 정상에 칼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나무의 잎을 표현을 했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조금 염려되는데, 나무의 위치가 산 정상에 있어요. 지면에 있지 않고요. 산에 의지해서 나무가 있습니다. 저 매번 이런 나무 어떻게 해석하죠? 엄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어린 마음,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마음을 부모님에게 내비쳤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호와 애정과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집그림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하단 부분에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하단 부분에 마무리되어 있지 않는 그림, 집그림, 청소년 그림에서 제법 보이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기대고 의지할 만한 집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고 의지할 만한 집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유부단한 어떤 면이 만들어지는 게, 가정 안에서 우유부단한 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저렇게 집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거를 애착 이론으로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부모님의 어떤 반응에 나를 맞춰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를 유아 시기부터 가정 안에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좀 오버해서 표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세게 행동하고 세게 반응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오죠. 과하게 세게 반응하는 게 뭘까요? 분노 표출이나 슬픔 표출이나 이런 정서 표출을 오버해서 표현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와요.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보통은 그런 양육 환경은 불안정, 애착이 만들어진다고 많이들 보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집 그림과 산 위에 있는 나무 그림이 하나로 연동이 돼서 이 친구가 정황형 애착을 형성을 해서 오버해서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과하게 오버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그것이 사춘기인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제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났구나. 그리고 그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이 거의 자기 모습으로 고착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로 보여진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가 그림에 표현된 것으로 보여서 저 무덤이 이런 나 나도 싫어요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반항적인 행동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안에서 제가 사람과 나무와 집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한 거냐면 부모 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를 저는 불안정 애착, 특히 저항형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 보다 라는 게 추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져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반항스러운 행동을 하는 친구의 그 반항스러운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